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3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화면에 항상 바벨을 제가 그려놓는데 양극화를 상징하는 그림이겠죠. 최근에 벌써 뭐 한 달 반 내지 그 시끌벅적 좀 우리나라 그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의대 정원 문제가 있는데요. 정부 쪽에서는 증원을 강행하려고 그러고 있고, 의사협회 쪽에서는 어떻든 뭐 수련이든 전공이라고 표현하든 그 개념이 저는 어떤지 모르는데, 의대생들까지도 그게 뭐 파업에 동참하는 동 해가지고 완전히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마치 민노총 애들하고 싸우는 모양새까지도 나오고 있는 정도고, 또 서울대 의대 쪽에서는 무슨 대화 창구를 마련해 보자는 뉴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는데, 자, 그 일반 국민은 그 느낌으로 아니고 우리가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전번에도 이런 갈등 해소도를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의학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이 사회 문제를 이 스루프 타임즈가 하는 이유가 좀 우리가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를 좀 벗어나서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첫 화면을 편집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먼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시키는 거죠. 3천 명, 2천 명인가요? 2천 명, 3천 명대였는데 2천 명대로 지금 5천 명대로 늘린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의 대립 관계는 지금 싸우고 있는 얘기가 의대 증원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로 그냥 표기를 해보자고요. 대화 창구 만들자 그러지만은 서로 간에 맨날 대화 창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번개 치듯이 서로 날카롭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B, C는 필요 조건이에요. 요거는 이 A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필요 조건이라는 논리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In order to, must, because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국민의 의료 복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의사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여기에서도 왜냐하면은 얘기해야 돼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파악한 거에 비해서는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의사 수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거라고 뭔가 조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의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국 의대 정원을 대폭 증가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은 또 얘기가 나오겠죠. 결국 뭐 이게 대받아치기인지 모르지만은 그 양질의 그 고급 그 의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양질의 그 의사들을 훈련시켜서 이 말하자면은 사회에 배출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어찌 보면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국민의 의료 복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은, 어중이 떠중이 사이비 같은 거 하려면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반드시 의대 증원을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요게 말로 했을 때 이게 잘 매끄럽게 통하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나 의대생들하고 전공의한테 그러면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반드시 의대 증원을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기를 해봐라 이게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비코즈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어, 그 병원에 가야 되는 환자 입장이지만 오늘도 제가 넉 달에 한 번 정기 방문하는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거의 뭐 노인 천국이죠. 노인 천국이 아니고 그건 뭐라 그러나요? 노인 집합소 같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한 9할 때 이상은 전부 다 노인들이 병원에 종합병원에 와서 그렇게 그 치료들을 받고 처방전을 받고 그렇게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좀 얘기해 봐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어, 속내는 그런 거 아니냐. 대폭 증원이 되면은 의사의 월급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요게 니들의 속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봐라. 과연 누구의 주장이 무리가 있는 것인지, 그것보다도 일부러 사회 불안과 갈등 대립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 불순 세력이 의사협회에 개입돼 있는 건지 아닌지, 의사 무슨 협회, 노동 뭐 조합도 있다는 것 같이 들려요. 그리고 그 좌파 애들은 공공의대를 얘기하지 일반 의대의 증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을 더 늘리더라도 공공병원 늘려가지고 자기네들 먹거리를 차지하자는 얘기지. 일반 물론 종합병원은 영리로 하질 않죠. 대학병원은 비영리지만 사실은 영리병원입니다. 내가 해석할 때는. 그 처음에 그 제가 다니는 종합병원도 그 조그맣게 규모가 있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증축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점점 더 그 메모드하게 커져 나간 그 종합병원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비영리 뭐 대학 그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비영리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저는 영리로 어디보다도 영리 병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 따지지 말고 종합병원도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월급 의사들 월급 많이 주었다. 뭐 이런 거로 이해는 아니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 자 판단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 일본 무시 회견 1시간 32분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와 향후 중국 외교 행보에 대해 콘도 다이스케라고 현대 비즈니스 그 언론 매체의 편집 차장이 직접 에, 기고한 글인데요. 우리나라는 왕이 부장하고 그 왕이 그 외교부장이 기자회견한 거에 우리나라 기자가 그 한 거만 중점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 1시간 뭐 반 정도 회견했다는 거에 거의 대부분을 8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요약을 해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뉴스 보도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대미문 일본 무시 회견을 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데 그 기자회견 할 때처럼 자유로 뭐 그냥 손들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누구누구 뭐 하게 그 스케줄이 짜 있다고 그러죠. 일본 언론은 중국에 100명 가까운 특파원을 내고 있는데도 한 명도 그 질문하라는 그 지명을 못 받았다 이게요. 예를 들어 한국 언론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과거에 되게 기분 나쁜데 올해처럼 한국 언론에는 질문하게 하고 일본 언론은 무시하는 해가 없었다.
자, 한일이 요즘 한일 동맹까지는 아니지만은 정상 외교로 가니까 엿먹어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일본 애들이 위안을 받으려고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 기시다 후미오의 정권의 지지율이 저조하다. 저조하자 이제 기시다 정권과는 제대로 어울리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정권의 지지율이 침체되면은 갑자기 은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원래 러시아였다. 궁지에 빠진 정권은 쉽게 타협할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을 무시한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당장 중일 관계를 개선해 나갈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에 대해 계속 전랑 외교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센카쿠 제도를 탈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무엇인가 할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에 되는 건지, 그리고 5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보수 국가 비밀법이 개정 시행되면 일본계 기업들은 겁에 질려 중국 시장에서의 축소 철퇴를 가속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지난 뭐의 그 반간첩법이 개정 시행됐을 때처럼 그렇게 더 일본 기업들이 궁지에 몰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요즘 뭐 잘 나가고 있다는 거로 그게 장문이지만은 나름대로 그 핵심 요즘에 교육 규모 커졌다는 거 그거만 좀 가져왔고요. 러시아에 천연가스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중국에 미국에서는 그 시진핑이 얘기한 상호존중 평화공처 합작공 요게 이제 일본에서만 중국에서만 쓰는 얘기인지 그 AI가 번역을 못 해내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 협력 더블 윈이라는 뜻으로 윈인 더블 윈이라는 게 윈인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그런 뜻으로 하는 건지 차관 뭐 이렇게 그 한자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네들은 뭐 이 미국하고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미국 애들이 잘못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중동에서도 야 빨리 그 저기 그 좀 잘해라, 좀 빨리 끝내라 하고 자기네들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만 중국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곧바로 중지할 수 있는 정도에는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1대1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궁합이 잘 맞았는데 이제는 아니올 시다라는 쪽으로 지금 유럽도 좀 하고 있는 중이죠. 다들 그렇게 반중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프랑스만 또 다시 한번 또 잘해보자. 지들이 그 유럽 내에서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마크롱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완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의해서 그 이 반중 총통이 계속 나왔는데 자기네들은 일개 성의 하나의 그 지방선거 정도로뿐이 생각 안 한다라고 스스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해서는 뭐 저기 빨리 잘 끝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세안에서는 남중국해에 자기네들이 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다. 요따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항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지들이 남중국해를 장악해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무역선들을 다 통제하겠다는 자기네 그 경제 영역 바닥까지 넓히겠다는 거죠.
한반도는 번역이 AI가 그 일본 쪽에서 조선반도라 그러면 AI는 알아서 한반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원문은 조선반도라고 일본 애들은 지금 이 한반도를 계속해서 옛날부터 조선을 먹었으니까 조선반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요것은 읽어볼 만 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지만 그 병근은 분명하다. 즉 냉전 시대의 잔재가 존재하는 땅이다. 평화적인 기구를 시정일관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중국이 제창하고 있는 두 개의 궤도에 의한 병진과 단계별로 동시에 진행한다는 원칙이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한국이 통일이 안 되면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뭐 그대로 통일되면 한국이 힘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일본도 은근히 통일되는 거를 반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 느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김정은이는 이제 남남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을 남쪽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뉴스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시각을 이거 왕이 부장의 그 생각이라기보다도 중국의 생각을 좀 전하는 거니까 이것은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만 아마 그 핵심 보도를 했어요. 한반도의 문제를 빌려 냉전과 대항의 시대로 신냉전으로 되돌아가려 신냉전이 되는 것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관적이다. 모든 노력을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짱측 후안이라는 게 이거 제가 그냥 그 원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한 점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음. 그리고 그 한반도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는 돈을 벌었지만은 묘하게 자신감을 갖게 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러시아하고 더 친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도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일본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반도 정세 또한 트럼프 복권이 성사되면 격변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때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 악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권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대체로 중국 외교도 트럼프 나름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강하게 느낀 왕이 외상의 회견이었다. 자, 뭐 우리나라 그 군사비 그 증액하라는 거, 뭐 사실은 일본이 더 내고 있다는 거는 국내 언론이 잘 얘기 안 하고 트럼프가 돈 더 내라고 해서 고점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트럼프 나쁜 놈 하는 게 이제 좌파 언론들의 방식인 거고 일본은 얼마 내는데 한국은 얼마 낸다 이런 식으로 형평스럽게 얘기하고 나토는 얼마 낸다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해야지 무조건 지금보다 더 내놓는다고 그것이 나쁜 놈이냐 이런 언론 보도 태도가 우리나라가 완전 그 문재인 정권 때 좌파들한테 잠식을 당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을 트러블인이라고 쓰고 있었죠. 트러블인 문재인이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이하고 아이하고 참 식별이 안 됩니다. 들을 때 문재인 뭐 좀 틀린 것 같지만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저희인이라고 읽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이었다라고 지난 아재 개그죠 이 정도면은 고급 유머일 수도 있고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현 북동조자들 국회 입성 안 돼. 뭔 얘기인지 제목만 봐도 알겠어요. 자생적이든 어쨌든 중국 아니 북한한테 지령을 받는 제5열 그런 애들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만드냐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빨갱이고 이재명이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간첩이다. 자생적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규정을 해야 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중국 애들도 반간첩법까지 만들고 무슨 보안법까지 만들고 그러고 강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냐 이게. 거기다가 아까 왕이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그 냉전의 그 산물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데인데 한국이 그런 데에서는 중국만큼의 반간첩법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뭐좀 평화롭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이제는 누구래도 국가의 기밀을 또는 한국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에, 이적 행위로 해서 매국노로 잡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놈은 그건 간첩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말은 당연한 것 같고 연결해서 민주당 반미성향 시민단체 비례 후보에 제고해달라 요청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대표로 된 사람들 중에서 왼쪽부터 전 씨와 농민 출신 정영희 씨, 의료인 출신 김윤 씨,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거를 했는데 국민 후보 청년 운동가 출신이라고 그러네요. 청년 운동을 했으면 뭘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음, 이 사람도 그 반미 성향 비례 단체 그 후보들을 그거 그렇게 비례대표로 추천하면 되겠느냐 하고서 또 이렇게 공개 오디션 뭐 이런 데서 의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청년운동가는 애국을 하면서 하는 거지 지금 이런 비례대표 들어오는 애들은 남한을 애국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애국하는 애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중공산당 정부 장악 전인대 국무원 개혁 승인하고 폐막. 블룸버그 일본판에서 얘기했습니다. 차관 요것도 쭉 한번 보면은 더 옛날 이거 북한의 5호 감시제 같은 나라로 다 북한한테 배워가지고 북한 애들 보면은 국민들을 잘 통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보더라도 오히려 그 북한 애들 거를 좀 배워가지고 와야 되겠다. 저간 국영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그 이런 그 이 국무원이란 게 국회인데 그 국회에 공산당이 그 이 장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부도 다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국무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진핑의 의회 성격이라고 그러지만은 거수 부대를 만드는 거죠. 옛날에 뭐 유신 헌법인가 그 아니면은 그 무슨 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완전 뭐 그거죠 뭐 국회를 거기 반 뭐 하고 완전 우리도 그 독재했을 때 그렇게 했죠. 그런 거 다 흉내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독재에 관해서는. 그리고 국영기업만이 아니고 민영기업 안에도 보통 이사진이 있는데 경영이사진이 있는데 그 위에 공산당에서 파견된 무슨 뭔 위원회를 다 둬라. 그래서 뭔가 다 보고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자본주의가 이제는 아닌 거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공산주의식 그 기업을 운영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뭐 알리라든가 이렇게 저기 뭐 쿠팡 CJ 뭐 이런 데까지 싸게 지금 물량 공세로 그냥 덤핑 싸게 지금 한국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에, 우리가 중국하고 FTA가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자관 뭔가 이 서로 그동안에 잘 해먹었으니까 잠깐 뭔가 이제는 우리도 제한을 자꾸 두고 뭐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과정에 어저께 뉴스 같은데 이게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중국 시진핑 관저로 차 돌진, 살인범 공산당 고함 소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앙일보 일본판인데 여기 댓글에 댓글 내용이 중국 공산당 끝이 시작 축포인지도 모른다. 부유층을 비롯한 국외 탈출을 도모할 여유가 없는 백성은 송곳니를 벗을 수밖에 없다. 독재자는 필사적으로 짓누르겠지만 무너져 내린 돌담은 의외로 물은 것일지도 모른다. 힘내라. 반중국 공산당의 백성들이라고 애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막혔는지 모르지만은 좀 끌고 갔다 이게요. 10여 명의 그 경비원들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요. 보잉 내부 고발자 법정 다툼 중 자살로 숨진 채 발견. 참 이런 게 나오면은 자살 당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미 그 전에도 언급이 된 얘기지만은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사건이 터진 모양이에요. 보잉사의 787 드림라이어 생산 라인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전직 직원이자 내부 고발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은퇴할 때까지 32년간 보잉사에서 일했던 존 바넷이 금요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한 직장에서 32년간 그 품질 관리자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애사심이 대단했을 건데 뭔가 경영진이 바뀌고 뭐 하면서 불만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고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 경영진에게 종종 우려를 제기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한 후 은퇴하고 이 조직에 있을 때도 싫은 소리를 하고 비판의 소리를 했었던 것 같네요. 저도 품질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그냥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2019년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62세 바넷은 보잉사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의 과로한 직원들이 787대의 드림 라이너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이 하청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차스턴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개인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냐? 아, 그런데 죽었다 이게요. 이거 드라마 하나 만들어 봐야 돼. 아니, 영화화 나중에 돼야 될 것 같은. 이 유럽의 에어버스하고 대항해가지고 빨리빨리 할래다가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하지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면서도 품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얘네들은 뭔가 많이 빠뜨려 먹는 모양이에요.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 의한 원가 절감의 폐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스루퍼 타임즈를 하면서 자 원가 회계에 자꾸 벗어나자. 품질이라는 것은 입장료 같은 거다. 그건 꼭 써야 될 돈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또 두 가지 뉴스를 찾았는데 갑자기 추락한 보잉 항공기의 승객은 조종사가 계기 고장 후 조종 능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뭐 사망 사건은 안 났는데 많이들 다쳤다고 그래요. 어, 갑자기 추락해 수십 명의 여객객들이 다치는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승객이 이렇게 말했다 이게요.
시드니에서 오클랜드로 가는 LA 라탐 항공 800편의 사고, 수년간의 품질과 안전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문제가 많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을 가장 최근에 강타한 것이다. 이 미국 제조업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품질 및 안전 문제로 혹독한 비판을 직면해 왔고, 많은 비판자들은 회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항공기의 안전과 품질을 희생시키면서 재무 결과 원가 절감 초점을 옮겼다고 말한다. 주주가치만 너무 그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주가치만 얘기해도 소비자의 안전은 어디로 갔냐 이게요. 이런 게 문제다 생각이 되네요. 비행기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737 맥스 여객기의 치명적인 두 차례의 추락, 이거 사망한 것도 나왔죠. 품질 관리 문제로 인한 수많은 인도 중단,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이 운영한 신형 737 맥스 여객기의 문짝이 날아가 버린 사건, 이런 거 어디 쪽팔려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겠어 보잉이? 보잉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는 토요타의 안전 시험 등 조작 보고서 등이 판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원가 회계 패러다임이다 이게요.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할 뿐 아니라 퀄리티는 영업을 하기 위한 입장료 같은 필히 집행해야 될 비용이다 이게요. 일 없을 때 뭐 수시로 노동 유연성 한다고 해서 그냥 잘라내고 경력 사원들 별로 없고 그럼 제대로 품질이 나왔냐 이게요. 거꾸로 품질이 일본이 된 거는 그 이 품질의 아버지라는 대밍 박사가 원래는 품질을 했던 사람이고 아니고 통계학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좀 뭐 품질을 좀 가리키라. 그때는 미국의 품질이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자기네들을 이긴 나라에서 온 사람이면 무조건 신뢰를 하고 이 일본에서 대밍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품질 좋게 잘 하는 기업들한테 주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 일본에서는 유명한데 정작 미국에서는 그 중국의 싼 인건비 가지고 그때 또 그 뭐 옮기고 뭐 하면 대밍 박사가 의외로 미국에서는 찬밥 신세였다. 일본에서는 아주 영웅으로 받들여지고 그리고 또 사실상 품질을 잘 해가지고 어 미국을 점령까지 했죠. 거의 뭐 돈을 벌어서 미국 서부 지역을 거의 돈 주고 땅을 다 사고 건물도 사고 뭐 이렇게 했던 거. 다이하드 처음 영화 나올 때 그 일본 재벌이 산 건물에서 그거 무슨 테러리스트 그거 나올 정도니까 그때가 일본이 아주 펑펑 잘 나갈 때 얘기죠. 자, 원가 세계에서 스루프 세계로 전환이 돼야 될 그런 일들이 이제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간첩 혐의로 첫 체포, 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한다. 변혜정 이원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 모스크바에 구금하고 있다.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간첩 사건 수사 중 신원 확인, 실명 거론, 한 외교부 체포인지 직후 영사조력을 현재 제공하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백신은 올해 초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로 러시아 극동 브라디보스토크에 체포됐다. 간첩질 했다 그런 얘기네요. 레포르토보 법원은 이날 백 씨의 구금 기간을 오늘 6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타스의 간첩 사건 수사 일환으로 작전 수색 활동을 진행하던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 그 영사는
현지 공간은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거니까 언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그 교도소 앞 정문 정경인데 악명이 높은데 뭐가 악명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요거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추가 나온 얘기는 러의 간첩죄로 구금된 한국인은 벌목공 돕던 선교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선교사로 위장된 스파이 많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전번에 그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걸려들었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요거는 그 2003년에 올해 그 극동 아무르주 자린그라의 제재소에서 벌목공들이 일하고 있는 북한 외화벌이용으로 갔던 그런 이런 벌목공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아,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에서 잡혔다는데 부인하고 한국에 같이 나왔다가 부인은 한국에 있고 자기만 들어가서 거기서 연구 주재 하려고 하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다가 잡혔다는 건데 어, 글쎄요 정보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중일 저가 공세 미 관세 파업위기 삼중고 현대제철이 임금 협상 난항이 돼가지고 8천 명 정도가 그 현대제철이 현대차 그룹의 관계 기업으로 되어 있죠. 현대제철하고 기아가 투자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기아그룹 본사에 8천여 명이 동원해 본사그룹에 있는 서울 양재동에 집결한다. 14일 이후에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그 비교표를 좀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어, 저간 이런 뉴스를 보면은 타 철강 업체의 임금 수준도 고려해야지 노동조합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노조 공화국 같은 대한민국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이제 3년째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중국과 아주 중국 놈들하고 잘 해먹을 때도 있었지만은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 노조 애들은 자기네들만 먹고 살겠다고 허건날 그렇게 싸움질하고 현대제철 2023년도 어, 경영 실적이 나오면은 연봉을 그 좀 또 산출해 봐야 되겠어요. 포스코하고 좀 비교도 좀 해보고 서로 삐까번쩍하지 않을까. 현대제철이 약간 낮을진 모르겠어요. 포스코가 좀 더 많이 주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에 그 분석했던 그 기억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어 10만 원 올리는 거하고 18만 원 올리는 거 핵심적으로는 요거 가지고 싸움이네요. 8만 원 더 도고 10만 원만 올리자 기본급. 여기에 이제 야간 할증 뭐 그다음에 시간 할증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돈 억수 버는 거예요. 그 근로자들이 요런 요런 전기로죠. 여기는 전기로를 가지고 하는 데죠. 다윈에 대한 얘기, 기독교로 개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지금 창조론대 진화론으로까지 대립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학교에서는 두 가지 다 배우긴 하죠.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종교적인 분들은 창조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유전자 DNA에 그 뭐 한 2% 차이뿐이 없다. 2%가 아니고 뭐 0.2%인 거 차이 때문에 인간과 원숭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뭐 그렇게 그 여기에 뭐가 진실이냐, 어느 게 옳은 거냐, 저는 그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이볼루션이라는 게 국내 번역이 진화론인데 그 진화도 그 일본 애들이 그 먼저 이 외국 학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로 일본 학자들이 많이 그 번역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통용이 되는 건데 진화론으로 진화론이라는 것은 뭔가 항상 개선되는 게 아니고 생존에 그 적합하기 위해서 변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처음에 어떻게 생명체가 태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고 물고 들어가서 과학적으로 계속 소급해가지고 가면은 저 우주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거 아주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운데가 O인지 A인지 이게 아답테이션이 일단은 저는 뭐 진화론 이전에 생존을 위한 우리는 적응을 해가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또 그 근친상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는 그 서양 여자들하고 많이 좀 이렇게 그 좀 혼혈이 돼야 되지 않을까. 동남아 이런 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